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해독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겠는데 일반인들이 해독하면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기능의학적인 마인드로 해독이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이걸 하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걸 신경 쓰셔야 되고 이런 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이제 그건 또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10분 이내에 제가 해독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독이라는 거는 일단은 독이잖아요.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루트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피부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호흡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먹는 음식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루트를 다 생각해서 일단 독소가 들어와서 내 몸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이해를 하겠죠. 근데 해독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간과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지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시니까 아무리 내가 해독을 잘 해도 자꾸 들어오면 똑같잖아요. 들어오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이런 독소가 들어왔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도 간과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떤 독소가 들어왔다는 가정은 일단 하고요. 독소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얘를 이제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기가 어디예요? 역시 간이겠죠. 간에서 우리 몸에서 일단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1차 장기가 바로 간인데, 그럼 간에서 어떤 해독을 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실게요. 독소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이 있는데 얘가 간에 가면은 뿅 하고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뿅 하고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들어왔을 때 독성 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 건데,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이 독을 우리 몸 바깥으로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하나는 얘를 다 못 빼준다면은 내 몸에 일단 저장을 할 겁니다. 근데 저장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장기에 저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장기에 저장할 건데,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제4의 장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방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독이 들어왔을 때 얘를 어느 정도 저장한다. 저장이라는 의미가 좀 나쁜 의미이긴 한데, 배출을 못 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면은 그나마 제일 안전한 장기에 저장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의 저장이 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주의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 독을 다 지방에 저장해 놨는데 다이어트 하다 보면 지방이 분해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독을 잘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일단은 지방은 그런 기능을 한다. 왜냐? 대부분의 독소가 갖고 있는 게 지방 친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럼 일단 저장할 건 저장해 놓고 일단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요거 좀 이해되기 편하게 제가 비유를 들게요. 간에서 우리가 1차적인 프로세스와 2차적인 프로세스를 가하는데, 그게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페이즈 1, 페이즈 2에 따른 어떤 해독 과정을 거친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아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배출을 할 때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상담하다가 제가 물어봤더니 이 세 가지를 다 맞추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냐? 첫 번째, 쉽게 설명해서 땀으로 나갑니다. 우리 몸 바깥으로.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게 시키는 것도 해독에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땀으로만 나가는 중금속도 특화된 게 있어요. 특히 카드뮴 같은 경우는 땀으로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운동을 하면은 그런 배출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소변입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왜? 물만 마시면 소변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쉬운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요. 근데 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수용성으로 바꿔서 수용성으로 잘 빠지게끔도 도와주지만 담즙을 통해서 대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변으로 나가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포장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쉽겠어요. 이건 일반인들 수준의 강의니까. 내가 독이 들어왔으면은 이 독을 갖다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고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도 일이 좀 벌어지죠. 첫 번째는 얘를 갖다가 잘 포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얘가 봉투가 찢어져가지고 자꾸 샌다고 생각하면은 잘 안 나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가지고 나갔더니 재활용 문이 닫혀가지고서 다시 들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깜빡 잊고 나갔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갖고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하고 장에서의 순환인데요. 장간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독소가 바깥으로 나갈 때 장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담즙 같은 경우에는 얘는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가 재흡수가 되는 과정이 벌어지는데, 이때 다시 또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독을 해독을 해서 나가는데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되게 중요한 장기가 되는데, 장에서 이 독소가 흡수되지 않고 잘
잘 배출되게 도와주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결국엔 식이섬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쌀밥보다 현미를 권장하는 이유가 현미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식이섬유하고 리그닌, 파이테이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을 흡착을 해서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권하는 겁니다. 주로 식사를 하실 때 식이섬유가 많은 걸 드세요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고, 변이 안 좋거나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더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면서 흡수가 더 많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해독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독소를 빼내야 되는데 다시 흡수가 되니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깥으로 빼주는 과정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배출을 잘 시키는 어떤 몸을 만들면은 일단 간에서도 얘를 잘 포장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포장하는 작업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 포장을 잘하게 도와주는 게 치료가 되겠고요. 배출이 잘 안 돼서 자꾸 재흡수가 되는 분들은 이 배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 치료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게 잘 돌아가도 자꾸 들어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꾸 독소를 내 몸에 넣어주고 있다면은 이거를 막는 게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학적인 검사를 쭉 해보면은 이 환자가 어디가 지금 해독 과정이 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확인에 맞춰서 이 환자의 특화된 해독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해독에 관련된 치료라고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해독 관련된 영양제라든지 약물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그 전체적인 해독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내 몸이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으며 어디가 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고민하시고 그거에 맞는 조언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가시는 게 내가 지금 해독이 안 돌아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가게메틱한 설명을 좀 드린다고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도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나만 해도 하나의 강좌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은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